이번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. 2차 회담 준비를 위해서 스웨덴에서 사흘간 합숙 담판을 벌인 미국과 북한의 첫 실무 협상이 끝났습니다. 자, 먼저 이 의원님, 네. 무슨 논의를 했는지, 어떤 네. 합의를 했는지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물론 그게 이제 정상회담과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회담 후에 양측 대표들 이렇게 표정은 상당히 좀 밝아 보였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. 어쨌거나 지금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1시간 넘게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? 네. 아마 그 결과물을 놓고 지금 일단 스톡홀름에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. 네.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일단 2월 말쯤에 일단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구체적으로는 사안들이 이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사실은 비건 이번 특별대표와 최선희 지금 외무성 부상 간의 첫 번째 회동이거든요. 그런 면에서 본다면 또 우리 이동훈 위원장도 갔었고 사실 남북 미가 함께 모인 자리 아니겠습니까? 아마 좀 구체적인 논의가 저는 진행됐을 거로 봅니다. 사실 북한이 그동안 했던 것들이 보면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라든지 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의 어떤 그 중단이라든지 또 영변 핵시설 문제, 또 ICBM 뭐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지금 북한 측에서는 그러니까 한미연합 훈련 중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해달라. 그다음에 이제 좀 대북 제재 인도적 지원 해달라. 뭐 이런 것들 요구를 할 텐데 아마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을 놓고 아마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 측에서는 좀 더 양보를 요구를 할 것이고 북한 측에서는 좀 더 제재에 대한 해제를 요구를 할 것이고 이제 그 중간 선상이 얼마만큼 이제 타협점이 이러느냐 이거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금 한 번에 더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. 한 번 회담보다. 그렇지만 어차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진전은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.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북미의 3자 협상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왜 참석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진 게 우리는 구경뿐이 아니다. 이 얘기는 우리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좀 어떤 역할을 상당히 할 것이다. 이런 얘기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무 협상에 국한돼서 하는 얘기인지 이거 좀 한번 짚어주시죠. 사실 지금 3일간의 회의에 있어서 3자가 계속해서 같이 한 것은 아니고 2자로 하다가 또 3자가 모이기도 하고 또 일본 외무상이 오기도 하고 뭐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.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참여를 했는지 그것은 지금 현재는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.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북미 회담이 결정되는 순간에 굉장히 많이 나온 우려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많이 주장해왔던 게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임기선거 공약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동결 내지는 폐기와 맞바꾸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상당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. 우리 정부가 그래도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될 가능성은 좀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도 하는 직접 당사자니까요. 네, 그렇죠? 그렇습니다.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지금 현재 또 미국 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는 가능한 실무회담을 좀 많이 하자라고 하는 게 여론입니다.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 맡겨두면은 세세한 것을 잘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회담에서 굉장히 실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무회담을 가능하면 좀 많이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국무부의 의견이기도 하고 또 여론의 의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몇 차례 회의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국도 살라미 전법으로 갈 것이고 북한도 살라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결국 미국 여론에서는 이번에는 굉장히 차분하게 사실 이 기사도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핵물질 동결 부분을 많이 얘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왔고요. 여기에 대해서 일부 석유의 제한에 대한 허용 뭐 이런 거와 같이 일부만 전체 조금 주고 조금 받고 네. 이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전체 제재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제재 완화하는 거 이런 안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. 자, 이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일본이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서 협상을 지금 중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신 뭐 소리 들려주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. 근데 이게 일본이 이렇게 발을 빼는 게 북미 회담과 어떤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,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? 그렇죠. 사실은 북미 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아마 북미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뜻도 있었을 것 같고요.
실제로 사실은 이 상황을 통해서 아베는 얻을 거 다 얻었습니다. 지금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실제 아베에 대한 지지도가 4%포인트 올라갔어요. 아, 그래요? 그리고 전반적으로 네. 또 이 상황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가 거의 8, 90% 달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일본이 노린 게 그거거든요. 어쨌든 사실 이 갈등을 일으킴으로 해서 일본 내부에 여러 가지 우리가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등등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용을 해서 실제로 아베 총리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리가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? 실제 보니까 그만큼 효과를 받고 이 효과를 보니까 딱 끝냈죠. 이제 발을 빼도 된다. 그렇죠.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떤 효과를 낼 게 없으니까 결국 이 싸움 자체는 결국 일본이 국내 정치적인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야기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와호장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김민정 교수님 그리고 이현종 위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.